예, 172페이지. 소방 관련 전기 설비입니다. 소방 관련 전기 설비는, 우리 안기 쪽에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어,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제 소방 관련된 부분하고, 그걸 좀 부대적으로 우리가 뭐 도와주는 설비라고 해야 되나. 일반 전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 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뭐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만은 점수로 따지면 한 5, 6점 정도. 많이 나올 때는 한 10점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안 나올 때도 있고, 이거는 뭐 출제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한 문제 정도로 보시고, 한 문제, 두 문제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파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를. 가성비가 좀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범위가 뭐 이 정도가 있는데 밖에서 내면은 뭐 방법이 없잖아. 범위 굉장히 넓거든요, 이게. 자, 172페이지 보시면, 자, 전원의 종류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과 예비 전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용 전원은 이제 평상시 주 전원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상용 전원은 축전지 설비,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죠. 그리고 이제 비상전원과 예비전원은 뭐 거의, 우리 소방 쪽에서는 비상전원이란 말을 쓰고, 건축 쪽에서는 또는 이제 형식 승인 기준 이런 데서는 이제 예비전원이란 말을 쓴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비전원은 그냥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뭐, 딱 이게 비상전원이고 뭐 이런 게 조금 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 화재안전 기준에는 비상전원이라는 말이 있고, 어, 나머지 형식 승인 기준이나 건축법에 보면은 예비전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는 비상전원은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비상전원은 자축 비전이 있잖아, 그죠? 자축 비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전지라는 게 그냥 일반 작은 배터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축전지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전지 설비. 그래서 이제 이 축전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전지가 있잖아요. 이 축전지를 여러 개를 모아서 연결을 다 시켜서 하나의 설비로 만드는 거죠. 그런 축전지실이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도면 문제 풀다 보면 뭐 축전지실에 뭐 어떻게 한다, 뭐 도면을 완성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축전지 설비라는 거는 한 개의 축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축전지가 여러 개 모여 가지고 하나의 설비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비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배터리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이제 예비전원이라 한다. 그렇게 그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되고. 자, 한번 복습만 해볼까요? 비상전원. 자, 비상전원 자축 비전이 있고, 자축 비전, 축전지만 되는 게 있었지. 축전지만 되는 거. 비상전원에서 유도등, 자축이 있었지. 자탄 비상방송 이런 놈들. 자축, 그죠? 자축이 아니고 축전. 축전지하고 전기장치, 축전. 그 다음에 기본이 비 빼고 자축전. 그죠? 네 가지 다 되는 게 비콘 스프링클러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전환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 전환 계획이라고 쓰셔도 되고 자동 전환 계획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그림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 보면은 자동 전환 계획이라고 ATS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이 부분을 비워놓고 여기에 명칭 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자동 전환 계획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상용 전원이 정전 또는 전압이 기준치로 떨어질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이나 예비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칭 쓰는 거, 요거 자동 전환 계획이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 좀 안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 명칭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참 뜬금없이 한 번씩 나옵니다. 뜬금포. 자, 누전 차단기 ELB, 유입 차단기 OCB, 누전 경보기 ELD,
열동 계전기, 썸머 릴레이 해갖고 THR, 주 배선반 MDF, 분해정보 통신망 랜, 그리고 PBX, 사설 분해 교환기.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냅니다. CAD. 영상 변류기 ZCT. 변류기는 CT고, 전자접촉기 MC. 이런 거는 이제 전자접촉기나 열동 계전기는 시퀀서 가면은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어. 근데 뭐 군의 정보 통신망, 뭐 사설 군의 교환기 이런 거는 도대체 왜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소방이. 자, 그러면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 해갖고 CVCF 뭐 요런 게 나왔다. 별표가 한 개씩밖에 없죠.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배선용 차단기 볼게요. 이거는 뭐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배선용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자, 배선용 차단기는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는요, 이게 시퀀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림 그리라고도 나오거든요. 요거 세 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많이 볼 겁니다. 시퀀스 가서. 요거는 요렇게 해갖고, 요거는 뭐 점선해도 되고, 일자 이렇게 꺼도 됩니다. 요게 이제 배선용 차단기예요. 요거 하나 그려두시고. 배선용 차단기. 주회로 쪽에 이제 이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시퀀스 가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배선용 차단기를 하는 거는, 이제 모양이, 이거는 제가 3로 스위치 할 때 한 건데, 요 놈 있죠, 요 놈. 요거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요건 누전 차단기인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그 두껍지 같은 데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전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전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원을 투입한다. 전원을 차단시킨다. 이게 이제 배선용 차단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전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선용 차단기라는 거는 가부화나 단락,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가부화나 단락 등 과전류에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전원 설비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원. 그리고 설비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 배선용 차단기가 되고, 누전 차단기는 이제 가정집에 많이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누설 전류를 감지해서 감전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인체 보호하는 게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는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다. 그리고 또 우리 명칭이 또 이거 시퀀스에서 자주 나와. NFB 이래갖고 노퓨즈 브레이크 명칭 써라.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이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MCCB 이렇게 쓰거든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용어는 조금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과부하 및 단락 보호를 개만 차단기다. 퓨즈를 사용하지 않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다 퓨즈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위험했지. 굉장히 위험했지. 그죠? 동으로 된 퓨즈를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좀 위험하지. 그때는 뭐 전기를 몰라 놓으니까 뭐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몰라요. 그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110V 썼거든요. 자, 그래서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그림 기어 봅시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건데 이거 좀 봅시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3P 그 복이 돼 있잖아, 그죠? 3P 그죠? 이거 배선용 차단기 그림 기어 있고 3P 극수 그리고 둘두로 AF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프레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225 AF라는 게 225A를 말합니다. 225A하고 F가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F 프레임의 크기가 225. 밑에 내가 설명해 놨잖아. 요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갖고. 그러니까 암페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AF를 암페어 프레임이라는데 차단기의 뭐 외형 크기 및 내부 절연물의 뭐 내전압 기계적 강도 등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전류값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페어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러면 프레임의 크기가 225 암페어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F가 프레임의 크기다. 그 다음에 150 암페어는 전격 전류.
요거를 쓰라고 나옵니다. 3P가 뭐냐? 극수. 그리고 225 암페어 프레임. 이게 뭐냐? 이제 프레임의 크기다. 프레임의 크기가 225 암페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150 암페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전격 전류가 150 암페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최근에도 나왔더라. 자, 배선용 차단기의 특징 4가지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하 차단 능력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다. 소형 경량으로 사용이 용이하고 회로 차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 2가지가 더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 자, 비상전원의 종류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 비상전원의 감시기능, 제어기능 해가지고 자, 감시기능이 뭐고 제어기능이 뭐고 이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딱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상전원의 감시기능은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그리고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조작 없이 감시 상태로만 있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전원 램프가 달려 있다고. 상용전원일 때는 녹색불이 들어오고 비상전원일 때는 보통 이제 적색불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뭐 그런 감시하는 거다. 제어 기능은 비상전원은 뭡니까? 자동으로 수동으로 뭡니까? 상용전원, 비상전원 왔다 갔다 수동 조작하는 거. 우리가 펌프로 따지면 펌프 또 감시. 그 다음에 제어한다는 거는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킨다. 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어라는 게 껐다 켰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감시는 그냥 이렇게 이놈이 비상전원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감시하는 기능이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이놈이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자주 나왔는데, 한 10년 동안 넘게 이게 안 나왔어.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전원이 차단됐을 때, 이제 상용전원이 차단된 거죠. 차단됐을 때 부하의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공급하는 장치인데 이게 이제 비상전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일단 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고 거대한 그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도입되는 주파수 성분이나 전압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그림 있잖아요. 여기 주어지고 명칭을 비워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워놓고 여기 보면 이제 정류장치 있잖아. 정류장치하고 여기하고 역변환 장치를 비워놓고 여기 명칭이 뭐냐 이렇게 이제 쓰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오고 두 번째 그림에서도 정류장치하고 역변환 장치를 물어봅니다. 이거 비슷하게 생겼잖아. 다이오드 그려져 있고 그죠? 역변환 장치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죠? 요것만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류장치하고 역변환 장치 물어본다. 그리고 정류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컨버터랍니다. 그리고 역변환 장치를 인버터랍니다. 이런 게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무정전 전원장치 블록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 CVCF 앞에 용어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는 다음 페이지 축전지 비교.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알칼리 축전지하고 연축전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요거 이게 이제 1차 전지잖아. 이건 한번 쓰고 일회용이니까 버려야 되는 거고, 그죠?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연축전지라. 우리 차에 가면 이거보다 큰 배터리가 차 본네트 앞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칼리 축전지고, 이게 연축전지인데, 이게 작잖아, 그죠? 작으니까 이게 뭡니까? 수치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 좀 크니까 수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기계적 강도는 뭐냐면, 이게, 강도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이거 떨어뜨리면 이거 파손 안 되죠. 이거는 떨어뜨리면 바로 파손됩니다. 기계적 강도가 알칼리 축전지가 강해요. 이건 약하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봤던 게 4가지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칭 전압이 1.2V, 2V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칭 용량은 뒤에 보면 계산 문제 편에 가면 나오거든요. 이게 2차 충전 전류라고 있어요.
2차 충전 전류. 2차 충전 전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전공상표인데, 축전지의 전격 용량, 축전지의 전격 용량 나누기 축전지의 공칙 용량, 공칙 용량이라고 있거든요. 공칙 용량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시부하 표준전압이 있습니다. 상시부하 표준전압이라고 있거든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서 이 공칙 용량 있죠. 요게 이제 요 표에 있는 요겁니다. 전격 방정률 해가지고 있거든요. 요거에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2차 충전 전류를 구할 때 문제가 알칼리 충전이면, 알칼리 축전지면 5A를 적용해야 되고요. 안 나옵니다, 조건에. 그리고 연축전지가 주어지면 10A를 적용, 10AH, 요거를 적용해야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애야 돼, 이거는. 계산 문제 때문에라도 이건 애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적 강도는 이제 알칼리 축전지가 강하고, 반대로, 그죠? 연축전지는 떨어뜨리면 바로 파손됩니다.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의 장단점, 장점 2가지 쓰라, 뭐 이렇게 나오고요. 단점 1가지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알칼리 축전지는 뭐 장점 이 중에서 있잖아요. 2가지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알칼리 축전지는 충전 시간이 짧다. 그렇겠죠. 충전 시간이 짧겠죠. 작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계적 강도 강하다, 이런 거 써주시면 돼. 우리 기계적 강도는 위에서 외웠잖아, 그죠? 단점 1가지 쓰라고 하면은 연축전지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다. 이게 이제 요렇게 만들거든.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를, 이 배터리 2차 알칼리 축전지를 요 안에 넣어서, 이 안에 넣어가지고 여러 개를 싼 겁니다. 연결시켜서. 이걸 뜯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한 개 갖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개수가 셀수입니다. 이 개수가. 이게 지금 서희, 너희, 5, 6, 7, 8, 9, 10, 20셀이네. 이게 20개거든. 10개, 10개 해가지고 이게 20셀이거든요. 예? 이건 좀 이따 한번 더 셀수 보기로 하고. 자. 그리고 연축전지 고장의 추정 원인과 불량 현상 해갖고, 이런 것도, 참, 이건 애매한 게, 이게 자주도 안 나오는 게, 어쩌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여기 있는 거는, 일부 몇 개를 빼고는,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한 5, 6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 자, 화학 반응식, 이런 것도 냅니다. 한 번 나왔어. 최근에 한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설페이션 현상. 이것도 한 5, 6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뭐 분극작용해가지고, 뭐가 발생되냐. 설페인 현상에 음극에 발생되는 가스가 수소가스다. 뭐 이런 것도 한 2번 나왔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연축전지의 종류. 이것도 한 번 나왔습니다. 크레드식과 페이스트식이다. 자, 용량 저하율. 이거는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2년, 1년에 한 번씩 꼭 나와요. 용량 저하율은 무조건 체크하시고. 이거는 또 설명하라고도 나왔더라고. 보통 이게 뭐냐 해갖고 용량 저하율이 나오는데, 자, 용량 저하율이 뭐냐면, 우리가 배터리 있잖아요. 축전지 설비에서 축전지를 장시간 사용하면,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어떻습니까? 휴대폰을 1년, 2년 쓸 때마다 굉장히 이게 빨리 닳잖아. 예? 그걸 용량 저하율이랍니다. 그러니까 경련 용량 저하율이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줄여서 용량 저하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축전지에서 축전지를 장시간 사용하고 이러면 뭡니까? 용량이 뭡니까? 이게 떨어지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를 80%를 적용해. 이 배터리는 우리가 이게 솔직히 80%인지 몇 프로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론적으로 80%, 0.8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0.8을 나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축전지 용량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셀수. 셀수 공식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셀수는 뭡니까? 부하의 전격 전압 나누기 이제 한 셀당 축전지의 공식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중전압 알칼리 축전지 1.2, 연축전지 2V, 그 아까 표에 있었잖아. 그죠? 요거 숙지해야 된다. 요거 중요하다. 요거 공식 쓰라고 나옵니다. 공식 쓰라고 나오니까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자주 나온다. 이것도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문제다. 그죠? 셀수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거 개수다. 그죠? 요거 개수. 자, 그리고 단위 잘 보세요. V셀이죠. 이거는 볼트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제 V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축전지 충전 방식. 요거는 정말 자주 나온다. 1년에 한 번씩 꼭 나온다. 자, 앞에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다. 자, 여기서 충전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부동 충전 방식, 회복 충전 방식, 그 다음에 세류 충전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90%가 부동이 나오고, 나머지가, 세류나 회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이, 이거는 90% 중에서 또 90%는 설명이 다 주어지고, 이게 무슨 충전 방식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요 그림 그리라고도 나오고, 10% 정도가 이걸 쓰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지를 해야 돼요. 자, 부동 충전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게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휴대폰, 여기 휴대폰이에요. 부하 있죠? 이게 휴대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충전기 이런 방식 이런 게 다 부동이에요. 대부분이. 자, 휴대폰이라고 치시면 자, 우리가 220V 충전기가 이게 충전기 아닙니까? 220V 충전기를 꼽아. 자, 상상을 하세요. 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충전기가 있죠. 그럼 충전기를 항상 우리 집에 가면 꼽아 놓잖아. 220V에. 멀티탭에 꼽아 놓잖아요. 콘센트에. 꼽아 놓죠.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병렬로 해갖고 휴대폰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 휴대폰 안에는 뭐가 있어? 축전지가 있지.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 있지만 요 사이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전지의 이 축전지 있잖아요. 자기 방전을 보충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있잖아요. 휴대폰을 충전을 100% 완충을 시켰어. 완충을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죠. 그죠? 방전되는 거는 충전기가 꼽혀 있으면, 뭡니까? 계속 충전기가 충전시켜주잖아, 이렇게. 충전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이놈이 계속 가만 놔두면 방전을 하잖아. 그죠? 그럼 이놈은 계속 충전을 시켜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한단 말이에요. 계속 충전되고 있으니까 보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한다. 이게 충전기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충전기의 기능입니다. 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양 사이드로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동 충전 방식. 그러니까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일반적으로 거치용 축전지 설비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휴대폰 배터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회복을 한번 봅시다. 세류부터 봅시다. 세류는 트리클 충전 방식인데, 이놈은 얍삽한 놈이다. 얍삽하다. 세류는 얍삽하다. 자, 그래서 자기 방정량만 하는 거야. 이놈이. 이러면 무슨 충전 방식이냐 물어보면 세류. 그 다음 회복은 회복이란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부동, 세류, 회복. 요 세 가지. 자, 발전기 봅시다. 발전기는 자회자 방식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전기의 방식이 뭐냐 이러면 자회자 방식 쓰면 돼. 요거 한번 나왔고 다음 페이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요건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간 될 때 한번 봐두시고. 저압발전기. 자, 이것도 우리가 저압발전기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한 번 시험에 나온 건데 이거 한 번 나온 것까지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 날 때 한번 봐두시고요. 근데 발전기 개선도 이것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단골이었거든요. 3년에 한 번씩 나왔던 건데 10년 전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그림이 주어지고
이거는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왜 맞느냐. 기계도 마찬가지고. 자, 출제자가 있겠죠. 그럼 이 출제자가 평생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출제자가 뭐 출제를 하다가 뭐 출제위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실제 문제가요. 한 1000문제가 있다 칩시다. 1000문제가. 그러면 그 1000문제 중에서 출제위원이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다 만들었겠지. 누군가는 그 문제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출제자가 있겠지. 그러면 그 출제자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출제자가 만약에 그 문제를 만들었으면 다음번 출제자가 돌아오겠죠. 그 사람이 매년 출제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한 번씩 출제를 하겠지.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내겠어요? 자기가 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나왔다가 10년 전부터 지금 이게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출제자가 출제위원으로 뭐 안 됐거나, 그죠? 그런 경우지.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면 내가 만든 문제를 내고 싶지. 내가 안 만든 문제, 남이 된 문제를 내고 싶지는 않거든. 아니면 남이 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좀 좋다. 야, 이거 좀 기똥차네. 이런 문제를 갖다 내겠죠. 이렇게 뭐 좀 변형시켜서 내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내겠지. 내 같아도 그렇게 내겠다. 내가 낸 문제를 딱 알려줘야지. 야, 이거 내가 낸 문제인데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기 뭐 집에서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유행을 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이 문제가 그림이 주어지고 이 번호가 있잖아, 그죠? 이 번호 명칭 쓰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이거는 막 모의고사에는 아마 있을 긴데 있나 없나 모르겠다. 이거 안 나와서 내가 뺐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자주 나왔다. 요즘엔 잘 안 나온다. 이거는 명칭 쓰라고 나오는 거니까 잘 안 나오는 거다. 비상전원 수전 설비. 자, 이거는 필기 때는 자주 본 거죠. 넘어갈게요. 실기 때도 뭐 신출로는 나올 수 있지만, 자, 요거 봅시다. 큐비클형의 설치 기준 볼게요. 자, 이게 한 번 나왔던 건데, 큐비클형의 설치 기준이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자, 큐비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저 변압기 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면은, 장롱 같은 거 있잖아. 장롱을 싸고 있는, 이런 걸, 테두리,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대부분 철판이잖아. 우리 변압기 철판이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큐비클형의 설치 기준 해가지고, 큐비클형 또는 공용 큐비클식,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거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가로 넣기로 전용 큐비클이 나왔어요. 그리고 외압은 두께 2.3mm. 우리가 두께 나오면 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잖아. 그죠? 공기관의 두께가 0.3mm고 외경이 1.9mm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비상 콘센트 풀박스가 1.6mm고 요 큐비클이 2.3m. 요거 두께가 있었습니다. 요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화 성능 가로 넣기로 나왔고, 그리고 방화문 60분 플러스, 그리고 60분 방화문. 이거는요, 예전에 우리가 방화문이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막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 60분 플러스 방화문, 뭐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이렇게 이제 갑종, 을종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나머지는 이게 건축에 있는 건데, 관리사나 기술사 같은 공부하시고 그냥 60분 플러스가 제일 세고, 그러니까 방화문이 철문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집에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철문 있잖아요. 그게 방화문인데, 이게 가장 센 게 60분 플러스, 그 다음이 60분 방화문, 그 다음에 약한 게 옛날에 을종이 30분 방화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센 거, 중간 거, 가장 약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분 플러스 60분, 이게 가로놓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철판이 뭡니까?
버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세게 버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외함은 10cm, 바닥에서 10cm, 그죠? 그리고 높이에 설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뭐 그냥 뭐 다이라고 하지. 다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놓을 때 바닥에 안 놓고 바닥에서 뭘 하나 받치고 놓잖아. 그죠?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cm 바닥에 바로 놓지 말고 10cm의 높이에 설치해라. 시험 단대전등의 충전부는 15cm. 이것도 가로놓기로 나왔습니다. 자, 한 번 놔줘요, 한 번. 자, 여기서 방화문 60분 플러스는 이제 60분 기존 이제 갑종 방화문입니다. 30분은 이제 을종 방화문인데 60분 방화문은 이제 차연이란 말이 있거든요. 60분 이상, 60분 플러스는 차연 60분 이상에 차열 30분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 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열은 열을 막고 비차열은 화염 연기만 막는 성능이다. 뭐 이런 게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가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근데 뭐 이해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한 번 나온 건데 한 두 번 나왔네. 이거는 이제 고압 특고압일 때 우리 상용전원 기준이 있었잖아. 인이 깨패기 직후 뭐 이런 말 있었잖아, 그죠? 자, 그것처럼 이제 요게 이제 고압 또는 특고압일 때, 그죠? 요런 형태로 그림이 주어지면 요렇게 가로넣기가 나옵니다. 요 사이에.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일반 회로의 가부하 또는 단락 서고 시에 12, 10, 그죠? PF10이 12 또는 PF12 요렇게 요거 가로넣기로. 그리고 12 또는 F22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로넣기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로넣기로 한번 나왔다. 그리고 요 명칭 쓰는 것도 나왔습니다. CB하고 PF, F, TR. 이거 TR은 이제 앞에서 한 거고, 전전용 변압기. F는 퓨즈, 저압용 퓨즈. 그 다음에 PF는 전력 퓨즈, 고압 또는 특볼 고압용. CB는 차단기입니다. 전력 차단기. 자, 여기 보시면 CB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차단기예요. 요게 전력 차단기고, 요게 이제 뭡니까? 변압기.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안 나왔고, 아직. 위에 거, 고압, 특고압.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저압,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 이게 인이 개폐기거든. 개폐기입니다, 개폐기. 그죠? 소방 거, 일반 거 분리해놨지. 그리고 SN1, SN2보다 먼저 차단돼서는 안 된다. SM이, 이게 이제 메인 개폐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요것보다 먼저 차단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S는 저압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 번 나온 겁니다. 이게 한 번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트래킹 현상. 요거 한번, 교재에는 이론편에는 없고, 문제에서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뭐 이런 게 있다. 트래킹 현상이 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간선 설비. 여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방 했던 부분에서는 충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의 뭐 핵심이고,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바로 연결해서 할게요.